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8시에 박시영TV에 오랜만에 출연합니다. 김남국 의원님과 같이 출연하는데요. 20대 탈정치화와 일베 공작, 윤서인 막말과 청년들의 반응, 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 인재의 차이, 민주진영 청년 스피커 양성, e스포츠와 부산 등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저는 출연할 예정이고요. 본 방송은 7시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씨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딸, 아들, 심지어 손자까지 겨냥해서 문재인 대통령 따님께서 사생활 침해라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는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치기 소년도 정도껏 해야죠. 그냥 계속해서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의혹 제기하고 거기서 뭔가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하면 거기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침묵하면 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런 걸 두 눈 뜨고 봐야 됩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온갖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도 언론은 게다가 또 이게 좋다고 신나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바빠가지고 기사 제목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상당한데, 그러니까 뭔가 또 문제가 있구나,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의정활동 잘하고 있구나,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님 법률 대리인은 곽상도 씨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 당연한 거죠. 국회의원이 무슨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다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 안 하면 뭐가 있어서 공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언플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정활동입니까? 국회의원이 남들 캐는 자리입니까?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못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살다 대통령 외손자까지 건드리는 게 지금 곽상도 씨의 현실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그래서 선임을 했고요. 앞서서도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님 아들, 딸, 손자까지 계속해서 건드렸었죠. 그러나 정작 곽상도 씨 본인은 본인의 재산 의혹이라든지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한 적 본 적 있습니까? 본인의 재산이 수십억이 그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왜 제대로 해명을 아직까지도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고요. 특히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저렇게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네티즌들은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국회의원 자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냐?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할 거면 자리에서 내려와라. 유서대필 위조해서 억울한 사람 감옥 보냈던 검사 출신에 부동산으로 수십억 돈 벌고 그러면서 남의 뒤만 저렇게 캐고 다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곽상도 씨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은 MB 국정원 불법 사찰, 정보기관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고, 군대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자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 땐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불법인 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그리고 스스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찰 문건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공세라고 뻔한 매뉴얼만 읊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MB정부 당시 자행했던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지났고 박근혜 정부 때에도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렇기에 국정원법을 개정 발의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둬서 내부 감시, 감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이런 건이 터졌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습니다. 정태호 의원 또한 MB판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MB 청와대 요청으로 현재 여당은 물론이고 지금 야당 의원들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민주주의 유린이고 중대한 불법 행위이죠.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선거철 공세라고 저렇게 정치적인 걸로 자꾸 언플을 몰아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씨도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계속 모르쇠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불법 사찰의 흑역사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박형준 씨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정원은 박형준 보고사찰 파일 실체 공개할까? 이게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박형준에게도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에 네티즌들도 박형준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장 썩은 자가 가장 선량한 척하고 있다. 인면수신과 같은 표리부동한 치졸한 인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공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현주 씨가 내부에서 박형준 씨를 엄청나게 저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현주 잘한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정도인데요. 박형준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씨가 유시민 이사장하고 썰전에서 토론도 하고 정치합시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같은 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엄청난 오산이죠. 어떻게 박형준 씨랑 유시민 이사장이 비교가 됩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박형준 씨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정규재 씨도 박형준 씨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준 씨는 대중추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우파적 성향의 논문을 30년간 쓴 적이 없다. 되레 좌파 성향의 논문을 쓴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며 절대 보수당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박형준 씨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라고 하죠. 어떻게 저런 짓들을 묵인하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정치적 현실을 빠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도 지금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최근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고록을 내기도 했는데 죄인이면 조용히 반성이나 하고 계세요. 네티즌들 또한 공안검사에서 허수아비 장관, 국무총리, 무조건 반대, 당대표 100% 패전 투수, 쫄딱 망했다. 이런 루트를 걸어온 사람이 무슨 염치로 정계에 복귀한다는 저런 언플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황교안 씨와 더불어 나경원 씨도 지난 총선 참패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계속해서 강경 목소리만 내고 있는데 반드시 그건 한계가 존재하죠. 저렇게 소방서에 찾아가서 쇼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관 국가직 공무원 하는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열심히 통과시켰다는 식으로 언플하고 있지만 막상 팩트는 나경원 씨는 과거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경찰의 지방자치화 흐름과 반대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지자체직으로 가는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가면 역행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인데 자치경찰제의 목표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목표가 애초에 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교묘하게 시민들을 속인 적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대놓고 저렇게 소방관 국가직을 반대했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나경원 씨가 뻔뻔하게 소방서를 찾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황교안 나경원의 컴백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도 썩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